네, 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오늘은 20년 이상 배당을 늘린 미국의 배당 성장 ETF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제가 오늘 비교해 볼 ETF는 여기 제목에 적어놨지만, 여기 노블이라는 ETF와 STY라는 ETF 두 개인데요. 먼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고배당 ETF와 배당 성장 ETF를 비교해 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당장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 ETF보다는 앞으로 돈을 잘 벌어서 배당을 꾸준히 늘려줄 여력이 많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배당 성장 ETF에 제 한 표를 던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배당을 1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늘린 애들은 혹시 성과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걸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볼게요. 이 배당 귀족이라고 돼 있는데, 이 배당 귀족은 제가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에서는 주주들에 대한 배당 지급 문화가 아주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배당을 연속으로 지급하게 되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칭호를 줘요. 분류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배당을 50년 이상 연속으로 끊기지 않고 지급해 줬다면 배당 킹, 그러니까 배당 왕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소수몽키 왕관을 씌우는 것도 배당 킹 이런 의미로 재미삼아 넣어 놓은 건데, 배당을 25년 이상 늘리면 배당 귀족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배당을 꾸준히 늘린 것만으로도 그 기업들이 외부 위기도 잘 견디고 현금 흐름도 탄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었죠.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연결시켜서 아예 그냥 한 번에 개별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당을 오랫동안 늘린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는 없을까 해서 나온 게 이 배당 귀족 ETF 노블이라는 상품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 조건이 아주 까다로운데 S&P 500 지수에 속하면서, 즉 미국의 1등부터 500등, 그러니까 500등 규모에 속하면서 25년 이상 배당을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지급해 오면서 꾸준히 배당금의 양을 늘린 기업을 동일한 비중으로 똑같이 비중을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ETF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동일 가중이라고 하는데 비중을 똑같이 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배당 성장 ETF 중에 하나인 STY가 있는데, 지난번 영상에 소개했던 배당 성장 ETF인 VIG와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대형 우량주 중에서 10년 이상 배당을 늘린 애들을 모아놨는데 얘는 좀 기준이 달라요. STY는 S&P 1500에 속하면서, 즉 1등부터 1500등 기업에 속하면서 20년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을 배당 수익률 순으로 나눠서 분산 투자한다는 거예요. 즉 배당률이 높은 순으로 비중을 많이 둬서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점은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성과가 좋을까? 아니면 이 두 ETF가 투자하기에 정말 매력이 있는가? 요걸 한번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시면 노블이라는 상품은 프로셰어스라는 ETF 운용사에서 만든 상품인데 10등 안에 드는 우량한 ETF 운용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걸로 보이진 않고요. 보유 종목 수는 58개인데 이게 많을 수가 없는 게, 이 위에 보이는 조건처럼 S&P 500에 속하는 대형주이면서 25년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 자체가 한 60여 개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58개 정도면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배당 수익률은 현재 기준으로 1.89%, 그리고 상장은 좀 최근에 한 편이에요. 2013년 10월이니까 뭐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았죠. 이 부분이 저한테는 좀 감점이 되고요. 그리고 운용 보수는 0.35%로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그냥 보통 정도의 수준이고, 자산 규모는 개인적으로는 한 중간 수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배당금은 분기마다 지급을 해준다. SDY는 SPDR이라는 세계 3대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ETF니까 일단 운용사는 믿을만 하고요. 보유 종목수는 113개로 괜찮은 수준이고, 배당 수익률은 2.56% 정도로 매력적인 수준이죠. 이건 이제 점수를 좀 줘야 될 것 같고, 상장일도 금융위기를 견뎠던 2005년부터 이미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여기 좀 더 괜찮아 보이고요. 운용 보수는 노블과 똑같이 0.35로 적정 수준이고, 자산 규모가 20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20조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규모의 ETF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은 보시기에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시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릴 거지만 ETF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ETF가 뭘 담고 있냐, 즉 뭐에 투자하고 있느냐입니다. 근데 이걸 다 볼 필요도 없이 상위 5개,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상위 3개 정도만 보면 이 ETF의 특성을 다 파악할 수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먼저 배당귀족 대표 ETF 노블은 아까 58개의 기업에 분산 투자하고 있다고 했는데 상위 10개 기업의 리스트입니다. 근데 노블을 보면은 1등이 타겟이라고
그렇죠.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기업이고요. 뭐 월마트에 이어서 2등 정도 되는 오프라인 할인 유통 매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 제약사인 에브비가 있고 이것도 이제 배당률이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배당률이 높은 애들이 들어있고 뭐 존슨앤존슨 대형 제약사 이런 식으로 S&P 500 내에서 배당을 오랜 기간 이상 늘린 현금 흐름이 아주 튼튼한 그런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특성을 파악이 가능하고요. 동일한 비중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이 ETF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보시면 1.9 정도 수준으로 아주 균등하게 분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이제 동일 가중이라고 말하는데 동일한 비중으로 분산 투자한다. 이게 특징이고요. 또 오른쪽을 보시면 배당 성장 ETF SDY는 이게 종목이 겹치죠. 여기 보시면 에브비가 얘는 1등으로 돼 있고 미국의 상위 통신사 AT&T가 들어있고 얘도 배당률이 한 5% 정도 되겠죠. 배당률이 이렇게 높은 순으로 들어와 있고요. 이 암코 같은 경우는 미국의 거대한 포장재 회사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상세히 다룰게요. 그리고 미국의 거대 에너지 정유 회사 4% 이렇게 나오고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배당이 높은 애들이 주로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 성장 ETF SDY는 배당을 20년 이상 늘린 기업들 중에서 특히 배당률이 높은 애들 위주로 가중을 둬서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배당기족 대표 ETF인 노블은 사이즈가 그러니까 주로 대형주 위주의 포함이에요. 대형주, 중대형주, 대형주가 대다수인데 반해서 이 SDY는 중형주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작다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노블은 S&P 500에 있는 애들이 대상이었지만 SDY는 S&P 1500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가총액 1등부터 1500등 내에 있는 중형주들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유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두 ETF의 특성을 파악했으니까 실제로 퍼포먼스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이 하늘색의 차트가 대형주이면서 25년 이상 배당을 늘린 노블이고 이제 회색깔이 중형주이면서 20년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인 SDY인데 보시면 사실 되게 유사하게 가죠. 최근 1년 차트입니다. 최근 1년 차트인데 이 대형주 위주이면서 배당을 오랫동안 늘린 노블이 이제 하락폭은 좀 낮고 상승은 더 거세게 올라간 좀 성과가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올해 특히 대형주가 좋았기 때문에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훨씬 더 큰 공룡들이 더 세게 올라갔던 한 해였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가 나온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시계열을 좀 더 늘려봤어요. 오랜 기간을 살펴보니까 최근에 5년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5년 차트를 보니까 또 막상 보니까 또 노블이 최근 5년을 보니까 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오히려 중간에는 노블이 뒤지기도 하고 올해는 거의 유사하게 갔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살짝 노블이 앞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기간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비슷하게 간다. 그러니까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차이는 없다. 왜냐면 결국은 이 배당을 20년 이상 늘리고 25년 이상 늘리다 보니까 종목이 대부분 겹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이. 그러니까 장기 성과가 비슷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ETF는 결론적으로는 거의 유사한 ETF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심화로 들어가 보면은 그래도 차이를 보려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1번이 노블이고 2번이 이제 SDY고 3번이 시장이에요. 시장.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보시면 대부분 11점 몇 퍼센트, 11점 몇 퍼센트, 11점 몇 퍼센트로 비슷하게 올랐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게 시장을 이기는 ETF들이 많지 않은데 시장을 거의 유사하게 따라잡으면서 장기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인데 이 두 부분이 박스를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못한 해에 얼마나 떨어졌냐는 거예요. 근데 노블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 그리고 SDY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74인데 시장은 정작 마이너스 4%, 4.5%까지 빠졌죠. 그러니까 시장 대비 덜 빠졌다. 그러니까 방어력이 좋다. 확실히 배당 성장을 하는 애들을 모아놓은 애들이 하락폭이 낮다. 하락폭이 작다. 이런 특징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이게 고점 대비 최대 하락폭을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나 빠질 때 최대냐 빠지냐 이걸 보는 건데 이게 이제 결국 변동성이 되는 거니까
시장은 마이너스 13%까지 빠질 때 이 노블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7%, STY는 마이너스 7.89%로 확실히 방어율이 좋다.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라도 대외적인 급격한 위기나 변동성이 커졌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내 포트폴리오에서 방어율을 높일 수 있는 ETF들이다. 여기 아래 차트를 보시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세 개 그래프가 거의 유사하게 가면서 시장을 아주 잘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는 시장만큼이나 좋은데 중간중간에 하락폭이 낮으니까 우리가 투자하기에 훨씬 더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은가. 결론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 대형주이면서 배당 성장을 25년 한 노블이나 중형주이면서 배당을 20년 이상 늘린 STY나 결국 큰 차이 없이 비슷비슷하다. 결국은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VIG와 마찬가지로 요건 이제 배당 성장 10년 이상이었죠. 근데 결국은 이 세 개 ETF 모두 포함해서 배당을 성장하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들은 다 좋다. 결국은 배당 성장하는 기업들이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기에도 되게 매력적이다. 이 사실을 한번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 그래도 이왕이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좀 골라줘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말을 하면은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요 네 가지를 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왕이면 자산 규모가 큰 게 좋고 자산 규모가 클수록 일반적으로 거래량도 높거든요. 실제로 이게 거래도 활발해요. 근데 운용 보수는 똑같으니까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고 상장은 오래될수록 더 매력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당연히 높으면 좋은데 이게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개에서는 성과에 큰 차이가 없다면 STY를 그냥 사는 게 더 매력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